그러니까 전두광 캐릭터를 연기한 황정민 씨 고문당하는 영화 없냐라고 첫날 개봉하자마자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갑자기 붐을 일었죠. 김성수 감독님은 실제 본인이 고등학생 때 한남동에 살았는데 그날 총성 소리를 들었었다 라면서 안녕하세요, 뉴스잼 조연경 김선우 기자입니다. 요즘 오랜만에 극장이 좀 들썩이고 있죠? 네,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잡은 영화 서울의 봄이 사실상 신드롬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그 오랜 시간 한국 영화계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좀 우려랑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서울의 봄이 그 앓던 일을 다 뽑아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뭐 물론 그동안 대박 흥행을 터트린 영화도 있었고 작품성에 대한 찬사를 받은 영화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씩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의 봄은 그 아쉬움을 다 끌어안고 찬양만 하기에도 모자란 웰메이드 결과물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객들이 사실 더 응원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1,000만 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의 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인데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12.12 사태를 모티브 삼은 첫 영화입니다. 팩트체크 결과 순 제작비 약 200억 원, 손익분기점은 400만 대로 알려졌습니다. 곧 넘겠어요. 맞아요. 그쵸. 네. 흥행 파급력을 먼저 조금 살펴보려고 하면 이렇게 미친 영화가 나왔다. 그리고 흥행 추이도 미친 흥행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아요. 개봉 4일 만에 100만을 돌파했고 6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녹화일이 29일인데 29일까지 236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 평일에도 평균 23만 명씩 극장으로 지금 관객분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이제 시사회 딱 끝나자마자 분위기 자체가 되게 달랐다고 들었어요. 시사회는 11월 9일에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서울의 봄이라는 작품은 개봉일이 잡히기도 전부터 소위 말하는 잘 나왔다라는 맞아요. 대작이었어요.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실관람객분들의 극찬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CGV 골든 에그 지수도 개봉일부터 현재까지 99%를 유지하고 있고 예매율 또한 신작 공세 속에서도 큰 등락 없이 유지 중입니다. 사실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제발 좀 이제 뭐라도 좀 맞아. 잘 됐으면 하는 와중에 서울의 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좀 잘 되자 했던 게 지금 소망이 이루어져서 뭐 이후에 12월에 노량, 내년 1월에 외계인 2부가 이제 개봉을 할 텐데 많은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감독님께서도 언급했던데 그 서울의 봄 보면 광화문 이렇게 지나갈 때 이태신 장군님이 이순신 장군 동상 딱 이렇게 바라보는 씬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때 약간 노량 티저 예고편 보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노량이 조금 더 얻어걸린 약간 느낌 아닌가 싶기는 덕을 한데 보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그리고 방금 저희가 또 CJ 관계자들을 또 만나고 왔는데 그 골든에그디스 99%를 유지하고도 이제 아예 첫날부터 이렇게 찍은 작품이 사실 거의 없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봄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지금 반응이 조금 많이 좋은 상태긴 해서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이 좀 반응을 이제 좋게 보여주고 계셔서 약간 오히려 더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입으로 말하기에는 조심스럽고 겸손한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요새 온라인에서 밈 현상이라고 맞아요. 해서 어떤 작품이나 뭐 대사나 이제 이런 걸 네티즌들이 더 이렇게 확 미는 약간 그런 걸로 흥행의 척도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보면 딱 첫날 개봉하자마자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갑자기 붐을 일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영화를 봤는데 뭐 흥미 지수 이런 것도 아니고 설렘 지수도 아닌 스트레스 지수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역사 얘기다 그쵸, 보니까 또 화가 나는 역사 얘기다 보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전두광 패거리의 만행에 맞아. 점점 명치가 답답해지고 이제 분노가 막 치솟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스마트워치의 심박수가 계속 높아지는 맞아. 뭐 그런 걸 인증하는 챌린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혹여나 사실 사건과 동떨어진 세대인 MZ 세대들이 서울에 보면 좀 무관심하면 어떡하지 했던 우려와는 달리 스며드는 서울의 봄의 힘이 아닌가 싶네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충무로에 그분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나오면 먼저 달려가는 거 아니냐는 약간 그런 반응도 맞아. 얻기도 했었고 사실 변호인 때부터 이제 자문을 구한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작 헌트도 있었고 이번에 서울의 봄까지 역사나 시대극 소재 영화들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반응을 얻기도 했고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새 이렇게 봤던 반응은 그러니까 전두광 캐릭터를 연기한 황정민 씨 고문당하는 영화 없냐라고 이제 네티즌들이 또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인질이었고 그리고 이제 신세계 때도 사실 그죠. 어마어마한 칼을 맞는 씬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도 다시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검은집까지 등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도 다시 관객들이 찾아보고 있어서 흥미로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실존 인물에 대한 관심도 맞아. 많아지셨더라고요. 이제 극 중에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존 인물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뭐 생애 이런 거에 대한 맞아요. 관심이 네. 높아지는데 제일 먼저 이제 황정민 배우가 열연을 펼친 전두광은 모두가 아는 그분이에요. 그쵸. 당시에 전두환 보안사령관견 합수부장이시고 정우성 씨가 한 역할의 실존 인물은 이제 장태환 수경 사령관이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성수 감독님이 물론 실존 인물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충분히 그 이름을 써도 되지만 사실 이태진이라는 인물만큼은 이상적인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바꾼 형태라고 하셨고 이제 정우성 씨 본인도 사실 나는 뭐 실존 인물을 막 굳이 뭔가 참고하거나 의식하면서 연기를 하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이성민 배우나 박해준 배우나 김성균 배우가 한 역할들도 사실 다 실존 인물이 있죠. 있어요. 네. 잘 정리돼 있어서 아마 찾아보시면 짝짝짝 진짜 아예 보연 단역까지도 잘 정리를 해놔주셨더라고요. 일단 하나회에 대한 관심도 진짜 남달라요. 사실 이제 하나회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뭐 사조직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 이후에 또 많은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영화 속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사진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쵸. 이제 그거를 딱 보시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이후로 거기서 이제 심박수가 또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역사 팩트 체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보면 관심을 이제 더 받으면서 지금까지 최근 들어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네. 영화 대표작들을 아예 저희 근현대사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좀 줄 세우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작품들도 킹메이커부터 시작해서 남산의 부장들, 그때 그 사람들, 그리고 서울의 봄, 그리고 그 다음에 화려한 휴가, 그리고 택시 운전사, 헌트, 변호인, 남영동 1985, 1987 그리고 공작까지 이렇게 약간 어벤져스 같지 않아요? 약간 세계관이 있는 것 같기도 세계관이 하고. 저희 근현에서 세계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다 아는 역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찾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의 봄이 왜 반응이 이렇게 그쵸. 좋고 유난히 호평을 받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영화 이제 딱 보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제가 요새 음악의 신이라는 세븐틴의 노래를 네네네. 매일 노동요로 듣고 있는데 김성수 감독님이 이제 영화의 신이라고 딱 오. 표현하면 적합하지 않나 시대를 다뤘지만 영화를 영화적으로도 너무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는 게 1번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김성수 감독님은 인생의 수건 사업을 끝낸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실제 본인이 고등학생 때 한남동에 살았는데 그날 총성 소리를 들었었다. 사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전혀 몰랐고 먼 훗날의 진실과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놀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각본을 받았을 때 너무 이미 재밌고 좋은 작품이었지만 고민이 되더라. 하지만 생각할수록 이건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이 작품 자체가 참 준비 기간은 길었는데 맞아요. 뭐 나와 함께 해준 메인스텝, 뭐 음악, 편집, 사운드 이런 최강팀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배우들까지 합심을 해준 것 같다라고 또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이루는 어떤 구성이 진짜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완성된 게 아닌가. 서울의 봄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원 전원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내공의 최고를 뽑아낸 작품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거기 이제 전두광 패거리로 묶여있는 씬을 보면 그러니까요. 진짜 훌륭한 배우 네. 그리고 낯익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참 앙상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또 더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최초 맞아요. 뭐 처음 이런 네. 거에 우리 열광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소재라는 점이고 이제 되게 용감한 선택이 빛나는 그쵸. 작품인데 44년 만에 스크린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박제가 된 거. 그렇죠. 영화로 이렇게 박제를 시켜놓은 게 또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가서 봐주세요. 지금까지 뉴스잼 조연경 김선우였습니다.